자, 앞 종목에서 앞쪽에서도 계속 지금 우리 기관들이 뒤에 돌아가는 룰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건 뭐 지금 저 앞에서부터 지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했던 얘기를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 9,000피까지 그 지수 9,000 했던 게 지금 7,000까지 내려오도록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숫자가 줄질 않죠. 2024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을 내고도 주가가 바닥인 종목이 200개가 작년에도 200개가 올해도 200 물으면 이놈의 200개는 넘어가질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지수 올라간다고 종목도 못 올라가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 근데 저 지수가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와 버려요. 지수 올라갈 때는 같이 못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같이 쳐내려 버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저평가 종목들의 숫자가 오히려 더 늘어버렸습니다. 지수 급락하면서 다 쳐내려 가지고요. 이제 200개가 아니라 이제 300개로 넘어 들어갑니다. 지수 9,000피에 들어가더라도 PER 1배 종목이 22개나 됩니다. 관심 없죠? 이렇게 한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연기금 관심 없어요. 지금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죽도록 지금 단타 뺑뺑이만 연락이 치고 있죠. 단타 뺑뺑이만. 그런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가라고 하는 건 자, 앞 종목에서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이게 저평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싼이란 얘기예요. 이례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장비주 쪽에서 저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자, 예전에 제가 반도체 증착 삼형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린 바 있죠. 비교를. 그러면 예를 들면 저평가 쪽이라는 쪽에만 포인트가 준다 그러면 테스가 계속해서 위에가 있어야 돼요. 이 테스가. 그러니까 테스가 지금도 그렇고요. 이 밑에서도 그렇고 밑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도 삼형제 중에서 테스가 밸류에이션이 더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테스, 원희가 E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른까지 다 포함을 해서도요. 자, 이 증착 4총사 중에서 테스가 주가가 위에 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주성 엔지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계열이 다르죠. 이제 삼성전자 쪽하고 이쪽이 아니니까 중국 쪽의 핵심으로 놓여지는 종목이니까요. 자, 여기서 테스가 단 한 번도 이 위로 올라간 적이 밸류에이션에 이 형들 밸류에이션을 맞춘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를 보면 항상 테스가 맨 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셨다시피 원희가 EPS가 위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증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뭐 밑에 쪽에 놓여 있는 종목을 사버리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 사이클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올라서 이제 테스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유진테크 요거 사면 된다. 자, 계속해서 이게 밑에 쪽을 사버리게 되면 자동으로 올라 들어갑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제 이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똑같은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앞에서 이 AD테크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파업 이슈 뉴스를 보셨잖아요. 삼성전자 파업 이슈 뉴스를 보셨죠. 자, 그래서 보면 DS 같은 경우는 저렇게 억대의 성과금을 받는데 이쪽에 이 LSI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이쪽 같은 경우는요, 인당 겨우 600만 원 받죠. 돈을 못 벌고 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전서부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두들겨 팔아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때려 팔아버리고는 지금 얘들은 때려 팔고 있는 도중에 이쪽은 반대로 올라 들어가고 있죠. AD테크뿐만 아니라 가온테크까지. 자, 이게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쪽을 보고 들어가는 거냐, 이게 이제 모멘텀을 보고 지르는 거냐. 모멘텀도 물론 있습니다. 자, 이 모멘텀 가온칩스 같은 종목이라든가 이런 모멘텀 우리 천재 리더님이 이미 다 분석을 해주셨죠. 자, 앞쪽에 들어가서 가온칩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가온칩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AD와 마찬가지로 오늘 가온칩스가 조금 더 올라 들어갔어요. 근데 가온칩스는 이미 우리 천재리드님이 이거 쭉 얘기를 해 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온칩스 대신에 지금 AD테크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가온칩스예요. 이거 가온칩스 온디바이스 AI 대표 선수 제주반도체와 함께 가온칩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쫙 떠는 거, 요거는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쪽의 모멘텀을 가지고 모멘텀에 집중되는 쪽이다라고 하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이쪽에서 제일 덜한 종목으로, 제일 덜 들어오는 종목으로 보자. 자, 유진테크, 제일 들어오는 유진테크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진테크고요. 가온칩스, 그리고 AD테크. 자, 그리고 이쪽에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네요. 대표주는 뭔지, 원래 대표주는 뭐죠? 얘잖아요. 두산 테스나. 그러니까 즉 이걸 모멘텀을 중심으로 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두산 테스나가 제일 먼저 올라야죠. 예? 이 두산 테스나가 제일 먼저 올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일 가장 강력하게 모멘텀 빌 받고 달리면은 제일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두산 테스나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 두산 테스나는 못 올라요. 최근 흐름 보자 이거야. 두산 테스나는 못 올라요. 얘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바닥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두산 테스나는 지금 계속 이 메모리 종목들하고 같이 메모리보다 더 일찍 먼저 쳐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두산 테스나는 유진테크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는 꺾어져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내립니다. 얘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쪽에서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가 두들겨 맞는 쪽에서는, 얘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를 때는 이제 시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를 때는 지놈들만 올라가고 뭐 하나도 못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 야, 진짜 불공평합니다, 세상. 그렇죠? 오를 때는 지 혼자 오르더니 내릴 때는 다 같이 끌고 내려와요.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져 버렸죠. 두산 테스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는 올라갑니다. 이건 딱 맞죠? 뭐야? 저가 가격에만 반응한다. 자,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이 밸류에이션으로는 이 비메모리 종목들은 죽었다 깨나도 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실적이 이렇게나 열려 이게 지금 굉장히 올라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이게 13배 굉장히 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로 되어 있죠. 저평가 관심 없죠? 그런 거 관심 없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보면 23배 굉장히 높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에 비해서는 앞에 우리 천재 리더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자, 저 요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보자 이거야. 얘네들이 저평가기 때문에 산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러면 이전에는, 자, 이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아예 없네요. 가온칩스는 아예 없습니다. 자, 이걸 전망치가 가장 강력하게 잡혀 있는 종목인 AD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을 비교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앞에도 여기 얘기 들었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D 테크놀로지가 13배입니다. 그 전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11배였어요.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AD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지금도 낮지만 여기서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현재가 13배에 들어있으니까요. 이 아래쪽에 여기가 약 25배 이 정도 수준이었던 얘기죠. 근데 다음 해 전망치가 올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계속 낮아 내려와요. 그럼 지난주에 떨어질 때 같은 경우, 지난주 이 박살날 때 이때는 고평가였기 때문에 깨진 겁니까? 이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때는 고평가고 지금은 저평가예요? 이게 계속해서 철저히 가격에만 반영하고 관심주 쪽 여기만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평가로 앞에 제가 서두에 그 숫자 얘기를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관심 없어요. 우선 기관 자체가 관심이 없잖아요. 앞에 여러 번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연기금 안 사잖아요. 손도 안 돼요. 손도 안 되고 단타 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얘들 관심 있는 거는 이 개별 종목이 실적이 잘 나고 있는데 못 가고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고요. 네오팜 같은 회사들은 화장품에도 실리콘투라든가 이런 종목들 다 저평가잖아요. 코스메카 이런 종목들 관심 있나요? 관심 없죠. 관심 없어요. 이런 종목 연기가 아무 관심 없어요. 저평가거나 말거나 관심 없지 않습니까? 얘들이 관심 있는 저평가는
일반 이런 종목의 저가 저평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 핵심 섹터 내에서의 저가입니다. 저평가가 아니고 저가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1렉이죠. 이거 LS1렉.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피 LS1렉이 전력설비주의 핵심 종목이냐라고 하면 아니죠. 3등주죠. 3등주. 1등이 현대일렉트릭, 2등이 현대효성중공업, 3등이 이해 아닙니까? 근데 이 LS일렉이 그러면 예를 들면 현대인력하고 효성중공업의 성장률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냐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전망치가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망치 올라 들어가는 거 이거 가지고 잡아당겨 올린 거죠. 저 앞에 80배까지 올라갔었어요. 80배 PR 80배까지 올라 들어갔었습니다. 효성중공업 살펴보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현재 44배고요. 효성중공업 25배고요. 현대일렉트릭 2배는 없죠. 지금도 여전히 LS일렉이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에 비해서 PR이 2배나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 LS일렉트릭의 성장률 자체가 얘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이냐라고 하면 그거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조금 높은데 가격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싸 보이거든요. 굉장히. 자, 이제 여기서 상대적으로가 이게 그러니까 밸류션에 관심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요. 이게 그 전에도 높았고요. 팔 때는 다 같이 파버리죠. 차이 보이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차이?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왜냐면 200배가 주가가 오르는 동안 현대일렉트릭이 200배가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이렇게 치고 올라두고 얘들 이렇게 올라온다니 이러고 있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가지고 지금 요 종목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집중되는 시기에 제가 딱 봐서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 반도체주 비매물이죠.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평가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평가라는 것보다 즉 핵심 섹터 내에서 상대 저가인 종목들이야. 그러니까 아무 쪽에 저평가 저가에 관심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 쪽이나 관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핵심 섹터 내에서입니다. 핵심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저렇게 달리는 동안에도 못 갔죠. 못 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반대 방향 시소로 올려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쪽 같은 경우도 언뜻 보면 지금 가온 칩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처럼 보입니다만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결국에 크게 차이 안 나요. 34% 올랐고요. 닉네임이 어떤 거 쓰시죠? 41% 올랐습니다. 가온 칩스가 지금 15% 올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쪽에 지금 가온 칩스가 됐건 AD 칩스가 됐건 요 두 개의 종목의 경우는 같이 묶여서 갈 수밖에 없다. 요렇게 판단을 하고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따라가는 형태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게 같이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튀어져 들어간가 하면 이 비메리 쪽 이쪽 종목이 아니라 메모리 쪽에 장비죠. 저기 한미반도체 7% 오르고 있네요. 자, 이쪽에서 이게 기존에 갔던 이제 메모리 장비 쪽의 종목들 요쪽을 먼저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쪽을 먼저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얘들이 그래서 다시 두들겨 맞고 주춤하면 그때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온 칩스와 AD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가 종목 변동성이 좀 커요. 그러나 AD 테크놀로지가 종목 변동성이 조금 적은 상태로 올라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단타 쪽에 가까운 분이라 그러면 하루짜리로 치고 빠진다 혹은 뭐 길어야 1박 2일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가온 칩스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느리게 홀딩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 AD 테크놀로지 사는 게 요걸 노리는 형태로 가면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구족하는 종목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거 여러 번 제가 이게 섹터마다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간 적이 있죠. 저게 뭐 완전 뭐 그냥 굉장히 성장성을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가고 가온칩스 올라 들어가면서 그래서 AD 칩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뒤따라 AD도 따라 들어가다가 이제 밀려 내려오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궤적이 편차가 조금 나요. 변동성 차이죠. 편차가 조금 나는데 궤적 자체가 아예 똑같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냥 아예 그냥 똑같이 맞춰져 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맞춰져서 움직이잖아요. 요거 먼저 그 다음에 요 뒤에 이렇게 해서 붙여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온칩스가 올라 들어가면 그 다음에 AD도 간다 이렇게 살펴보고 가시고요. 지금은 두산 테스나 제주반도체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현재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저가 쪽으로 로테이션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테스나 제주반도체 이미 많이 올랐던 쟤들보다는 저가 쪽에 있는 이 AD 칩스와 AD 테크와 가온 칩스를 노리는 게 옳은 순서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 같은 경우도 되게 라인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앞쪽에는 우리 천재 리듬 같은 경우가 제주 반도체 여러분들한테 연일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종목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르고 채팅 앱을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이 오르고 채팅 앱에 있는 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주특기가 다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만 먹고 빠지자 하는 당일 단타도 있고요. 시가 매매도 있고 종가 매매도 있고 신규 상장주 전문으로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도체가 주 전공인 사람도 있고 바이오가 주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쭉 다 들어가셔서 우선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방이 있으면 그거 집중적으로 보시면서도 일단 놔두고 계세요. 놔두고 계셨다 좀 쌓아두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이렇게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전문가 특기가 딱 보이거든요. 특기가. 그럼 그 특기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특기들이 발휘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에 따라서 어제처럼 밀리는 날 같은 경우에 볼 것도 없죠. 틈새 개별. 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요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다루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별 볼 일 없죠. 개별 틈새 전문으로 공략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제 같은 날에도 그렇죠? 보유 종목 없이 그냥 매일 단타만 치는 뭐 홀딩하고 자시고 뭐 종목을 홀딩을 하지 않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급락한다 그래서 내려갈 이유가 없죠. 전혀 타격을 받을 이유 없죠.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야 타격을 받지. 그런 겁니다.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